끝내 법정에서 갈라선 형제들. 그 시작은 단 한마디 집을 팔자는 말이었습니다. 2023년 늦가을 경상북도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날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시골길에 차 세대가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낡은 포터트럭, 두 번째는 검은색 중형세단, 마지막은 기스가 난 소형차였죠. 차에서 내린 세 형제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남 박성민 씨는 63세, 은퇴한 공무원으로 지금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차남 박성호 씨는 58세, 대도시 공기업 부장으로 늘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이었죠. 그리고 막내 박성수 씨는 52세,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마당에는 허리까지 오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죠. 한때 어머니가 고추를 말리고 김장을 하던 그 마당은 이제 완전히 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은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장마철 빗물이 스며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대청마루 기둥은 기울어져 있었고 창호지는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이미 도착해 안방에 작은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논의를 마친 듯 손톱 사이사이에 흙이 묻어 있었고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죠. 성호 씨는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들어와 코를 찌푸렸습니다.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심했거든요. 성수 씨는 피곤한 기색으로 술 냄새를 풍기며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가게 일 때문에 늦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자리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는 동안 형제들은 짧은 안부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한때 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먹한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세 형제는 부모님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안을 채우는 동안만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는데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제 이 집 정리할 때 되지 않았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성민 씨는 젓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정리가 무슨 소리냐? 여긴 아버지, 어머니의 숨결이 남은 곳이다. 성호 씨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형 혼자만의 추억일 뿐이야. 이젠 그냥 빈집이라고. 실제로 3년 동안 아무도 안 살았잖아. 성민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빈집? 이게 빈집이야? 여기가 우리 뿌리인데. 성호 씨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형, 현실을 봐.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성민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내 머리엔 돈밖에 없나? 돈으로 뿌리를 팔 수 없어. 그동안 조용히 있던 성수 씨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듯 했죠. 성호 씨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뿌리, 형이 혼자 여기 살 거야? 농사 지어서 언제까지 버틸 건데? 성민 씨가 성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성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성수 씨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3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금이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성수 씨가 결국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나는 애들 학원비도 못 대고 있어.
두 형이 놀라서 성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성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가게가 너무 안 돼.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망했어. 빚만 늘어가고. 형한테 어떻게 말해? 형도 농사 지어서 어려운 거 아는데. 성호 씨가 현실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3등분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고. 성민 씨는 반발했습니다. 당연해? 부모 재산은 어디서 지내? 여기서 지내야지. 성수 씨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한데 이 집이 내게는 마지막 희망이야. 성호 씨는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집, 지금 시세가 1억 2천만 원 정도야. 3등분하면 4천만 원씩. 성수도 당장 필요하고 나도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필요해. 성민 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모은 게 이 집이야. 이걸 어떻게 남한테 팔아? 성호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가 나눠 갖는 거잖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형제의 시선은 각각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현실, 각자의 절망이 이 낡은 집안에서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호 씨가 묻어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형 덕에만 편하게 산 줄 알지? 형이 뭘 그렇게 희생했다고. 성민 씨가 격분해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대학 갈 때 누가 등록금 댔는지 잊었냐? 그거 가지고 평생 은혜 갚으라는 거야? 이때 성수 씨도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형은 늘 자신만 희생했다고 떠들었어. 우리는 뭐가 돼? 형이 서울 보내준다고? 우리 스스로 나간 거야. 이 답답한 시골에서. 성호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형만 여기 남아서 부모님 모시는 척하고. 성민 씨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모시는 척? 내가 모시는 척 했다고? 30년 넘게 쌓여온 오해와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때 이 방에서 함께 잠들던 형제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으로 가자. 더 이상 이렇게 싸우기 싫어. 성민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법으로 간다고? 응. 가정법원에 유산분할 청구 낼 거야. 성수 씨는 두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성민 씨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좋다. 어디 해봐라.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성호 씨와 성수 씨는 무겁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형제 사이의 마지막 다리가 끊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성호 씨는 대구 시내의 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형제간 유산분할 사건이네요. 요즘 이런 사건이 많이 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분할 청구권이니까 승사는 충분합니다. 성수 씨도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어렵게 변호사 선임료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이 정말 급한데 빨리 해결될까요? 일단 소송 걸어봅시다. 어차피 이기는 거니까요. 한편 성민 씨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변호사까지 써가며 아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돌아갔죠. 6개월 후 가정법원에 출석하는 날이 왔습니다. 세 형제는 차가운 얼굴로 각자 다른 위치에 앉았습니다. 성민 씨는 국선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가 흘렀죠. 판사가 무표정하게 서류를 확인한 후 물었습니다.
피고 박성민 씨,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성민 씨가 답답한 듯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혼이 깃든 곳입니다. 법정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 씨는 당황스러워했죠. 성호 씨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분할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거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 후 지분에 따라 분할할 것을 명한다. 성민 씨가 크게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판사님, 그 집을 어떻게... 하지만 판사는 정숙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지했습니다. 성민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눈가가 젖어왔죠. 아버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법은 감정을 모릅니다. 법은 오직 조문과 판례만 알 뿐이니까요. 판결이 확정된 지 2주 후였습니다. 이른 아침 큰 포클레인 한 대가 시골집 앞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멀리서 철거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에고, 형제끼리 저렇게까지. 요즘 자식들은 정이 없어. 마을 어르신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시작해도 됩니까? 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삽이 들어가자 기와장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60년 된 한옥의 기와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마당을 덮었죠. 성민 씨는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부모님,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못난 자식이 지키지 못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 성호 씨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양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말없이 무너져가는 집을 지켜봤죠. 성수 씨도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은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분할된 돈을 받아온 것 같았지만 그 돈이 왜 이리 무거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포클레인 기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지붕이 완전히 무너지고 벽체가 허물어졌습니다. 한때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집이 순식간에 잔해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혀를 찼습니다. 에고, 저 집이 저렇게... 박신의 삼형제가 저렇게 갈라져서. 오후가 되자 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0년 된 집이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 형제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철거 다음 날 마당에는 깨진 기와 조각과 부서진 나무들, 그리고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트럭을 몰고 그 앞을 지나쳤지만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다시는 오지 말자.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성호 씨는 대구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조수석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부동산 뉴스가 나왔습니다. 농촌 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호 씨는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성수 씨는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은행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가 않았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 돈 들어왔어. 응? 그래도 기분이 이상해.
라고 말했습니다. 남겨진 땅에는 이미 잡초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력 강한 잡초들이 집터를 덮어갔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형제가 저렇게 갈라져서 요즘 자식들은 정이 없어.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성민 씨는 논에서 혼자 농사일에 매달렸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달래려는 듯 더욱 열심히 일했죠. 농사나 열심히 지어야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우 씨는 대구 시내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에 묻혀 살았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서류를 보며 의문이 들었죠. 성수 씨는 동네 술집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장, 소주 한 병 더. 술로 괴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물보다 옅은 게 피었을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빈터에 젊은 여성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성민 씨의 딸 수연 씨였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었던 곳이구나. 그녀는 허물어진 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람에 날린 먼지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지나갔죠. 구석 한편에는 깨진 옛 항아리 하나가 부서져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던 그 항아리의 파편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무릎을 꿇고 흙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던 건 집이 아니라 형제의 정이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삼촌들이 미안해요. 멀리서 까마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수연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망설인 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빠도 많이 힘들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죠. 한때 한 가족이 살았던 곳,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를 잡초들이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죠. 집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가족은 흩어졌지만 혈육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집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시간만이 알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